우리 기억날까? 우리 배설계에서 그지? 콩팥 있고 콩팥 안에 그지? 이렇게 콩팥이 있으면 콩팥 안에 네프론들이 들어있었잖아. 네프론. 그죠? 네프론은 뭐가 네프론이었어? 사구보세 기억하랬지? 씻어봐. 사구보세. 그죠? 너 시험법이야. 너 동물과는 시험법이 들어간다며. 저제 통으로 싹 다 들어가잖아. 정신 챙겨야 돼, 오빠. 그지? 네프론을 사구보세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사구보세. 오케이? 사구체와 보문주문이 되게 이렇게 글러브 모양처럼 되게 가까이 붙어 있어서 말삐기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낸 말삐기 소체 였고, 그죠? 그 밑에 이제 긴 관으로 세뇨관이 존재하면 각각의 네프론에서 모여졌던 그 완성된 소변 성분들이 안에 콩팥 깔때기에 일시적으로 모여있다가 오줌관을 거쳐서, 그죠? 방관을 거쳐서 요도로 쉬하고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죠? 흘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식이냐? 콩팥 동맥을 통해 혈액이 들어오면 이 혈액 성분들이 좀 꼬여져서 뭘 만들고? 사구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맞죠? 이 사구체를 밑바탕을 감싸고 있는 여기가 보문주머니, 보문주머니에서부터 이어진 긴 관이 세뇨관. 맞죠? 그리고 오줌이 형성되는 원리는 여과, 제흡수, 분비가 있었다고. 그죠? 그래서 급한 대로 혈액의 성분 일일이 혈액에 녹아있는 뭐 혈장 단백질이나 적혈구나 백혈구나 또는 뭐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하나하나씩을 너는 통과해도 되는 거, 너는 통과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검색할 시간이 없어. 일일이. 그래서 급한 대로 분자의 크기의 차이로 혈압차 때문에 분자 크기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싹 다 이쪽으로 슝 빠져나가 버려. 돼요? 그래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들이 싹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죠? 근데 이 빠져나가 버렸던 이 성분들 우리는 원료라고 하고 원식 오줌의 성분 계속 빠지고 계속 빠지고 계속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 작업을 한과 동시에 나머지 여기서부터의 모세혈관은 얘를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몸 깨끗해진 혈액 성분이 되어서 우리 몸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여기 이 검은색 부분들의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했어. 맞죠? 그래서 여과가 됐어. 혈압차 때문에. 첫 번째 여과 혈압차에 의해서. 오케이? 여과가 됐어. 여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빠져나갔던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여러분이 밥값을 내고 먹어준 거잖아. 버려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 100% 포도당하고 아미노산들은 우리 몸 쪽으로 다시 이동이 돼. 흡수가 돼. 100%.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다시 우리 몸 쪽으로 받아들여가. 이 과정이 뭐더라? 두 번째 여과 다음에 두 번째 오줌이 생성된 과정 제흡수. 그죠? 제흡수. 어디 쪽에서 어디 쪽에서? 세뇨관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세뇨관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모세혈관 쪽이 우리 몸 쪽이야. 그래서 세뇨관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시켜내더라. 그게 제흡수입니다. 오케이? 100% 제흡수되는 게 100% 제흡수되는 게 뭐하고 뭐더라? 포도당과 아미노산.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야 너 나가면 안 돼! 밥값이라고 먹어준 거니까 절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오케이 나갔던 것들 중에 여과가 됐던 것들 중에 이 물들은 계속 여과가 되고 있다. 분자 크기가 작아서 계속 여과가 되고 있다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갔던 물의 대부분 보통 원시 오줌이 될 성분이 하루에 170리터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싸는 소변의 성분은 1.5리터밖에 안 돼. 그 이유는 왜 그래? 대부분의 물들이 제흡수돼. 제흡수해서 잉 우리 몸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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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온다. 다시 우리 몸 쪽에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제흡수가 돼. 오케이? 그래서 나갔던 여과가 됐던 물의 대부분이 다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일부만 나가는 거고 나갔던 요소의 한 50%도 우리 몸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흡수가 되기도 해. 됐죠? 그래서 제흡수가 100%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물도 99%는 3초 원리로 제흡수가 되더라.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버려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버려지는 것들. 그죠? 추가적으로 더 버려지는 것들. 야 너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 너무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다시 우리 몸 쪽으로 나가. 너 다시 나가. 너 그냥 나가. 이렇게. 네? 우리 몸 쪽으로 다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야, 너 너무 우리 몸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 추가적으로 버려야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물을 제흡수 많이 한 것 같아. 버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버려지는 것, 이걸 우린 분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제흡수를 많이 했던 요소나, 그죠? 여분의 물들, 이런 것들. 오케이? 크레아틴이나 이런 거 섞어서. 근데 이제 4번은 그걸 어떻게 나눠서, 위치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위치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 그 4번 같은 거 여러분 시험 범위에 여기 들어가면 진짜 잘 나와. 여기를 뭐 A나 B나 C나 D라고 하는 네 종류의 물질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혈장에는 얼마가 있었어. 근데 여과에게는 얼마가 있었어. 그리고 오줌에는 얼마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혈장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여기요. 여기가 혈장. 여기가 혈장. 오케이? 여과액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요소는, 오줌은 어딜 말하는 거야? 오줌은 이제 맨 마지막 분비까지 다 완성된 콩팥 깔때기 맨 마지막 쪽으로 나가는 여기 이 방향에서의 농도를 물어봐요. 오케이? 이 방향에서 농도를. 그러면 혈장과 여과액과 오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혈장에서 자, 여기가 8 정도 있었는데 여기는 어때? 또 어떤 B라는 물질은 여기가 0.1, 여기도 0.1 있었는데 여기 오줌 안에서는 어때? 네? C라고 하는 물질은 92, 92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95가 됐고, 마지막 D라고 하는 물질이 0.03 있었고 0.03이 있었는데 1.8이라고 하는 수치로 증가했대요. 누구누구가 어떤 물질에 해당하는 거고 왜 이런 수치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서술하세요. 물질을 찾으시고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하면 봐봐. 일단 제일 쉬운 게 혈장 속에서는 8 정도의 농도를 가진 채로 있었어. 존재했는데 어디에는? 여과에게는 없네. 그러니까 혈장에는 있었는데 여과액이 뭐였어? 사구체에서 봉원주름으로 꼭 빠져나간 여기 이 부분. 여기 안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과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이거. 왜 여과가 안 돼? 모든 물질이 다 여과가 된댔어? 아니야. 분자 크기가 큰 건 여과가 안 돼. 그치? 분자의 크기가 큰 누구 있어? 혈장 단백질. 예, 혈장 단백질이나 또는 누구 있을까? 적혈구 또는 지방. 이런 것들은 어때? 여과가 안 돼. 분자 크기가 커서 안 되고 그냥 여기 이 원시 워줌 성분 여기 안에는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A 같은 물질은 누구다? 혈장 단백질이다. 혈장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나 적혈구나 지방들이다. 적어봐. 옆에는 그냥 단백질이라고 나와있지만 혈장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적혈구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장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적혈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0.1 있고 0.1 있는데 0이라고 0.1, 0.0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러면 여기 0.1인데 여기도 0.1인데 여과에도 그만큼 똑같은 양만큼이 나왔고 혈장에도 있는 양만큼이 그대로 여과되어서 여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치?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오줌의 성분까지도 그대로 있을 줄 알았더니 오줌 속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100% 재흡수가 된 물질이라는 거지. 그치? 왜? 원시 오줌이 대성분이 돼서 파란색을 따라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 오줌 쪽에도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대로 존재하지 않잖아. 응. 그래서 여기 0.1, 0.1, 0이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얘는 뭐다? 누구 말하는 거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100% 재흡수된 아이예요. 100% 어디에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이동되는 아이들. 기억하셔야 돼. 됐죠? 거기다 적어줘. 됐죠? 적어주셔야 돼.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 모세혈관 방향 쪽으로 가면 우리 몸 쪽으로 다시 들어온 거야. 모세혈관 방향 쪽으로 이동했다. 우리 몸 쪽으로 다시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건 100% 재흡수됐다. 자, 그 다음에 D를 먼저 할게요. D를. 자, 0.03% 혈장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여과에게도 0.03%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8로 퍼센트가 굉장히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막 맨 마지막 과정에서 막 추가로 우다다다 막 버려져서 추가적인 분비가 많이 일어난 물질이기 때문에 오줌 속에 있는 농도가 1.8로 또 증가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피상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근데 땡! 왜냐? 얘가 1.8이 된 건 뭐냐면 누구냐면 자, 물과 함께 같이 있었을 때 농도야. 여기는 지금 퍼센트니까 농도를 말해. 오줌이라고 하는 전체 중의 농도, 여가액 전체 중에서의 농도, 혈장 전체 중에서의 농도를 의미하거든. 농도를. 그래서 원시 오줌이 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물이 이미 포함된 상태 여기에서 여기 이 안에서 물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일부 포함된 요소의 농도이기 때문에 0.03밖에 없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 혈장 안에도 똑같이 0.03, 여기에도 0.03만큼 똑같이. 근데 그러고 같이 흘러가서 물이 무한히 포함된 상태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다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제흡수가 되잖아. 그지? 물이 농축돼서 제흡수가 다 들어가 버리니 오줌 안에서의 그 요소의 농도는 되게 뭐한 거야? 진해지는 거야. 오케이? 이게 함께 갔던 물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랑 그 물들이 대부분 우리 몸속에 모세혈관으로 제흡수가 돼서 물이 적어졌을 때 상황에서의 농도이기 때문에 요소가 추가로 더 분비가 돼서 농도가 진해진 게 아니고 물이 많이 포함된 상태였고 물이 제흡수가 돼서 거의 포함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진 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는 누굴 말하냐? 요소입니다. 요소. 적어주세요. D. 요소. 오케이? 요소는 자, 왜 0.03이었던 수치가 오줌 속에서 1.8로 농도가 진해지게끔 된 거냐면 요소가 추가로 더 포함돼서 버려져서가 아니고요. 절대. 오케이? 절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때서 그렇다? 얘는 그치. 물의 제흡수율이, 수분의 제흡수율이 요소의 제흡수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수분의 제흡수율이 요소의 제흡수율보다 높기 때문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4번 답 한번 확인해보고, 그죠? 4번 봅시다. 혈장에 있는 단백질이 여가액과 오줌에 없는 까다. 혈장에 있던 단백질이 왜 여가에게는 여가액과 오줌 속에는 없을까? 분자의 크기가 커서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 여가가 안 된 거야. 여가의 방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수혈준아? 여가의 방향 어디 있던 것이 어디로 가는 게 여가였어? 사구체에 있던 거가 보문주머니로 가는 거. 사구체 거쳐서 바로 세뇨관으로 못 가지.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로 바로 가는 거. 졸립죠? 사구체에서 보문주로 바로 가는 것, 그 과정이 여가인데 여가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4번의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했어. 4번의 두 번째 거. 그러면 혈장과 여가액에서 발견되는 포도당이 왜 오줌 속에는 없어요? 왜 오줌 속에서는 포도당이 없어요? 라고 해서 왜 오줌 속에서는 포도당이 없어요? 맞아요. 100% 제흡수가 되니까. 어디 쪽에서 흘러가다가 어디 쪽에서 세뇨관 쪽에서 모세혈관 방향 쪽으로 100% 제흡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죠? 세뇨관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100% 제흡수가 되기 때문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써두시고요. 우리 지섭이만 빼고는 다 풀었잖아요. 그쵸? 그죠? 이따 쉬는 시간에 지섭이 문제 풀 시간 살짝 드릴 거니까 열심히 풀어두시고, 그럼 지섭이가 다 풀고 난 다음에 여기 풀이를 하자. 그리고 설명을 마저 물질 특성을 끝내도록 하게. 저기 밥 먹고 났더니 졸려요. 선생님 오늘 졸음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을 하고 왔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뭐라고? 교통사고까지는 아니. 교통사고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요일까지는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주중에는 수업이 원래 많이 안 받아요. 과학 과목을 이제 주말을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늦은 연휴를 가족 여행을 월, 화, 수 이렇게 갔다 왔어요. 수요일날 수업이니까. 수요일 수업 오기 전까지 갔다 왔는데 호텔로 호캉스를 갔다 왔어요. 4살짜리 꼬맹이가 있어가지고 막 알죠? 그런 키즈풀 같은 데서 놀아주고 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다행히 성인들 이제 사우나도 무료, 피트니스도 무료 막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사우나 쿠폰이 있단 말이야. 그지? 쿠폰도 패키지로 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명 여기 룸 3개 룸에서 8장 남아가지고 일단 4장 쓰고 라고 해서 4장 자체가 남아서 이제 내가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랑만 이제 자매들끼리만 2장을 오자마자 조식 먹고 가서
딱 쓰려고 했는데 나에게 찾아보니까 없네? 호텔 그 사우나꾼이 없네? 막 언니 나 분실했나봐 해서 막 그때까지 막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8월 31일까지인데 일단은 거기서 아쉬워하면서 끝나고 마무리하고 왔으니까 강주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날도 못 찾았고 그 전전날도 못 찾았어.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옷 주머니 넣어뒀다가 흘렸나 보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생기면 그죠? 보이면 또 생겨요. 갑자기 오늘 이제 뭐 하다가 내 카드 지갑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할 때 이제 카드 우리 룸키를 거기다 넣어뒀다고. 룸키가 워낙 얇아서 분실될까봐. 넣어두는 걸 넣으면서 혹시 이제 형부나 이렇게 찾으실까봐 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다 두 장을 넣어놨던 거지. 근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죠? 이제 했다가 그게 이제 8월 31일까지거든요. 그 쿠폰이 거의 호텔 사우나가 되게 비싸요. 한 사람당 한 3만 원 꼴이거든요. 호텔 사우나가 되게 비싸서 이거를 이제 뭐 호텔 가실 분 있으시면 여수를 가셔서 거기를 가실 분 제가 우리로 들려고 당근에 올려도 안 팔릴 것 같아. 너무 시겁했어. 그거 진지라도 찾았었으면 주중에라도 찾았으면 당근에 팔아가지고 어떻게라도 했겠는데 진짜 너무 시겁하더라. 찾으니까 더 속이 상해. 이미 잊고 있었는데 걔를 잃어버렸을 거라고 이미 잊고 있었는데 찾으니까 속이 더 상해. 안타까웠어요. 아무튼 거기 괜찮았어요. 거기 괜찮았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뭐 여러분이 호텔을 기억하고 엄마 거기 호텔 좋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근데 아무튼 여수는 아무튼 호텔마다 다 컨텐츠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호텔은 막 짚라인 그 공짜로 타게끔 해주고 어떤 호텔은 또 그 뭐야 불꽃 선상 투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려고 쉬러 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호텔마다 다 달라서 일단 우리는 그 다음 진도를 가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끝나버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내일부터 오투를 가지고 오셔서 시험 공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투 2학년 2학기 거 준비가 되셨나요? 되셨어요? 오빠는 준비되셨어? 2학년 2학기 거 민준이? 아직 안 됐구만. 2학년 그거 사과 서점에 있을 거야 아마 대부분.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서점에 전화해보고 챙겨서 오고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쿠팡 찬스 쓰면 바로 로켓 배송 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우리 거기 갑시다. 물질의 특성에서 맨 마지막 부분 쫙 혼합물 분리해갖고 맨 마지막 파트에서 여기 있다. 크로마토그래피 여기 용해도차 어디냐 184쪽 같은데? 나 186쪽 여기 아직 안 됐죠. 186쪽 186쪽 거기까지 하면 거의 여러분 시험법까지 다 끝났을걸? 아마 그 공쌤이 수권 연금비 입장법칙까지 지난 시간에 다 해주시지 않았나? 그래 맞아. 아마 내일은 내가 들어가나? 남자쌤이 들어가나? 연금비 입장 거기 맞아 문제 풀고 다른 평가를 볼 수도 있으니까 복습 좀 해야고 해서 시험법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용해도 차이와 혼합물 분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6쪽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배웠어요. 용해도를 까마득하진 않아. 용해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용해도의 정의 용해도가 뭐였어요? 용해도란 무엇을 용해도라 했나요? 용질의 양. 근데 그 용질의 질량이 정해져 있어. 용매가 많으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뚜드 들어가서 이 용질을 섞으려고 하는 정도가 용매가 막 1000g이다. 1000g이 한꺼번에 싹 들어가서 섞으려고 할 거니까 최대한 녹아 들어가는 양이, 그지? 다 달라. 용매가 1000g이면 1000배만큼 클 거고, 용매가 10g이면 10g만큼 좀 작을 거고,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 그래서 각 용질들마다 다 다를 거고, 그 용매의 질량마다 최대한 녹아 들어간 양이 다를 거야. 그게 비례한 만큼 증가할 거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를 이렇게 정의 내려놓은 거죠. 어떻게? 각 온도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운동이 빨라질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운동이 빨라져서 섞여서 들어가는 그 양들이 많을 거라 각각의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설명해 준 게 용해도입니다. 그죠?
용해도.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돌려서 생각하면 물질들마다, 그러니까 물질들마다마다, 그죠? 각 온도에서 용매 100g을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 각각의 용질들마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 서로 다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섞여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배경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는 녹여 나오고 하나는 녹지 않게끔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또 최근에 네, 살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흰색 티, 여러분은 보진 않았겠지만 흰 티를 쿨드라이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마르는 기능성 좀 박시한 티를 샀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그때 입으려고 샀는데, 이제 여자들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티오피 옷을 다 맞춰놓고 화장하는 게 아니고 잠옷바람으로 입고 있다가 얘를 입잖아요. 그리고 얘를 입거나 벗거나 할 때 조심해서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화장이 벗겨지면서 여기 묻은 거죠. 그래서 흰 티를 개시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묻은 상태로 갖다 와서 빨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빨리게끔 하고 갖다 놨는데, 얘는 이제 물어봤죠, GPT한테. 얘 어떻게 빨면 되니? 어떤 세제를 빨면 되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세제를 다, 주방 세제, 설거지용 비누, 뭐 중성 세제 뭐뭐 있어. 근데 이거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했더니 알려준 게 이제 클렌징 오일이죠. 화장품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쿨드라이 셔츠가 그 섬유마다 녹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절대 뜨거운 물 아니야. 절대 찬물로. 찬물로 그럼 클렌징 오일이랑 폼 클렌징을 먼저 뺀 다음에 세제로 한번 해보래.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빼지긴 했어. 그럼 봐봐, 그걸 뺀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내가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막 그 화장품 여기 약간 베이지 색깔 된 화장품 걔를 지워내는 건데, 거기에 이제 써져 있는 뭐 이렇게 이니셜 써져 있는 저런 재질도 같이 묻어서 제거가 돼버리면 안 되죠. 망하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때만 빼는 거잖아. 지용성에 해당하는 그때 화장품이 묻어있는 그것만 빼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 개 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 여러 개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내가 특정 뭔가의 용매를 이용해서 그 부분만 녹여가지고 빼내는 거, 이것도 용해도 잘 이용한 거야. 여러 개의 용질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특정 용매가 특정 용질만을 녹여가지고 액체로 빼지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붙어있는 원리를 이용한 거. 그것도 용해도 잘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 그게 추출이야. 여러분 책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첫 번째,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과 그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 용해도 차이. 두 번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 오케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 온도에 따른. 잘 보이냐? 빛 번져서 잘 안 보이지 않냐? 칠판? 안 보이면 말해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 자, 방금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와 같은 원리를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거기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에서 추출 써져 있죠. 추출. 거름과 추출이 있어요. 두 가지 거름과 추출. 이제 여러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특정 용매를 처리해줬을 때 그 용매가 특정 용질만 녹여가지고 빼내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여러 개의 용질이 있을 때 그 용질 중에 하나만 빼내는 거잖아. 분리한 거잖아. 그게 추출이에요. 녹차에 우리가 먹고자 하는 그 녹차 잎 성분이 따뜻한 물에 우려져서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잎에 해당하는 성분들을 다 우려서 먹는 건 아니고 녹차의 그 탄닌과 같은 특수한 그 맛과 고유한 녹차의 그 카페인 걔네만 녹여가지고 우리가 물로 차로 먹고자 하는 거니까 그것 또한 추출이에요. 세탁소에서 유기용매로 때를, 그치? 특히나 때라고 하는 게 단백질이나 거의 지용성 성분 중에 하나니까 단백질과 지용성 성분을 녹여서 제거할 수 있는 유기용매로 때 성분만을 빼서 섬유는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도 추출. 그쵸? 추출들. 그래서 추출은 녹차를 물에 담가 놓으면 녹색으로 변하거나 도라지처럼 얘를 삶기 전에 되게 약간 쓴맛이 나는 물질, 그 나물들이 있어. 그래서 도라지를 소금물에다가 좀 담가주게 되면 이 소금물이 그 도라지의 쓴맛이 나는 탄닌 성분을 뽑아서 빼서 제거해줘요. 그것도 추출. 삶은 도라지를 어디다가 물에 담가 놓으면 쓴맛이 제거되더라. 도라지의 쓴맛이 제거되더라. 이거 뭐야? 추출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콩 속에 있는 지방을 에테르라고 하는 유기용매에다 집어넣으면 콩도요 단백질도 있지만 땅콩에는 특히나 그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지용성 성분들이 존재할 건데 그 지용성 성분들을 녹여가지고 바깥으로 빼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 속에는 지방만을 에테르에다 녹이면 지방이 녹여져서 바깥으로 분리가 돼요. 식초에서 에테르를 용매로 해서 아제산을 추출한다라고 하는데 식초에 에테르를 용매로 해가지고 아제산을 빼내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추출입니다. 그리고 거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거름 두 개 고체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붕산과 야마나토륨이야. 붕산과 야마나토륨이야. 나프탈렌. 붕산과 나프탈렌. 미안해. 오늘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 아까 그 호텔 티켓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사우나 티켓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소금과 나프탈렌이 있어요. 소금과 나프탈렌. 소금과 나프탈렌. 근데 봐봐. 나프탈렌 뭐냐면 여러분 아마 어릴 때 대중 목욕탕? 할머니랑 손잡고 갔던 목욕탕에 보면 약간 그 방향제처럼 그 망에 막 들어있는 그지? 뭐 고유한 그 냄새 없애거나 좀 습한 냄새 없애는 그 방향제들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남자 화장실에는 그게 이렇게 해서 그 양변기에 들어있거든요. 그 대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그래서 막 찌린내들 없애지게끔 해주는 그 나프탈렌에 해당하는 그 성분들이 기체가 돼서 바깥으로 제거가 되게끔 해주는 승화가 잘 되는 물질인데 그 나프탈렌 고체를 빻게 되면 거의 투명한 소금인지 얘가 밀가루인지 헷갈릴 만큼의 똑같은 흰색이야. 흰색 가루야. 그 흰색 가루랑 소금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일일이 맛을 봐서 구분할 수는 없겠잖아. 소금과 나프탈렌을 구분을 해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흰색 가루야. 근데 그 흰색 가루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대. 함부로 막 맛보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약 조성원이다라고 했을 때 함부로 막 마약 같은 거 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먹병 가잖아요. 맛봐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특정 용매를 집어넣어줘. 근데 이 용매가 두 개의 용질을 다 섞어서 투명하게 녹이게 하면 구분의 의미가 없어.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배경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배경 정보를. 그래서 내가 에탄올이라고 하는 용매를 처리하게 되면 에탄올 술이요. 술하고 비슷한 성분인데 이 에탄올은 누구는 섞여 투명하게 나프탈렌은 섞여져서 투명하게 섞이는데 이 나프탈렌 말고 소금이라고 하는 얘는 에탄올에는 안 섞여 들어가. 그러니까 건더기처럼 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 건더기처럼 떠다니는 거고 투명하게 섞여지는 건 누구만 섞여지는 거야. 나프탈렌만. 오케이? 그래서 나프탈렌을 에탄올에 섞이게 되면 이 에탄올이 얘는 투명하게 섞이게 되고 소금은 안 섞인 상태로 이 컵에 뚝뚝뚝뚝뚝 떠다녀. 오케이? 나머지 여기는 나프탈렌 에탄올 용액이 돼서 섞여 있어. 녹여 있어. 나프탈렌을 에탄올이 녹이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어디다가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거에다가 넣고, 그죠? 거름 쪽에 조그만하게 넣고 벽을 타고 가게끔 해서 저 용액을 붓게 되면 여기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게 누구였어? 그치? 안 섞이는 소금이었지. 그치? 안 섞이는 소금은 둥둥둥 떠다니고 있고 투명해져 있는 나프탈렌 용액은 그대로 쭉 입자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쭉 떨어져서 나프탈렌 에탄올 용액이 되고 둥둥둥 떠다니는 소금만 여기 거름종이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이 소금만 말려가지고 그지? 소금 따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너는 에탄올을 이제 증발을 시키면 남아있는 고체 가루는 다 나프탈렌만 남는 거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용질이 섞여 있을 때 특정 용매를 처리를 해줄 건데 하나는 녹이고 하나는 녹이지 않는 그 상태를 이용해주는 거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똑같은 상황에 내가 뭘 넣어주게 되면 물을 넣어주게 되면 또 달라. 동일한 고체의 가루들이 섞여 있는데 물을 넣어주면 인자는 어떻게 될까? 물과 소금이 투명한 상태로 소금물이 되어 있을 거야. 안 보여. 물하고 소금이 잘 섞이면 안 보여. 근데 이 물은 나프탈렌을 녹이지 못해. 그죠? 그래서 건더기처럼 둥둥둥 떠다니는 게 있을 거라고. 그 둥둥둥 떠다니는 게 누구라고? 소금 물이 되어서 소금은 투명하게 있었고, 그죠? 그치? 나프탈렌만 물하고 안 섞여서 건더기처럼 뒤에 위에 떠 있는 거야. 돼요? 뭘 넣어줘서? 물이라고 하는 용매를 넣어준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용매를 넣어줬느냐에 의해 누가 거름종이 위에 남을 거고 누가 아래 용액으로 떨어질 거고 이걸 물어본다고. 똑같은 용질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자, 물을 섞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프탈린은 안 섞이고 둥둥 떠다니고 소금물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다시 거름 종이에다가, 그죠? 깔때기에다가 해가지고 걸러주게 되면 슝, 그죠? 그러면 거름 종이 위에 남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나프탈린이 되는 거고, 그죠? 거름 종이 위는 나프탈린 남고 나머지는 소금물이 되어서 투명하게 슉 남아있다. 됐죠? 쉬는 시간 잠깐만 쉬었다가 오른쪽 10번, 11번 이어서 할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거름, 뭐에 의한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어떤 특정 용매가 여러 개의 용질이 있을 때 너는 나랑 놀까? 이렇게 섞이지만 너는 몰라, 너랑 나랑 안 친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안 섞여서 안 녹아 들어가니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섞여서 들어간 거 따로, 안 섞이는 거 따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름, 추출, 이걸 거름이라는 키워드나 추출이라는 키워드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물어보는 학교 학습지도 있고요. 그냥 나 통상적으로 뭉떡거려서 여러 사항들이 있고 그 여러 사항들 안에서 하나하나씩 얘가 용해도차인지 아니면 끓는차인지 아니면 밀도차인지 구분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나와볼 경우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2번 재결정. 재결정이라는 키워드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결정은 결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결정화를. 근데 어떻게 결정화를 시키는 거냐면 우리는 용해도에 대한 특성을 배우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배경 정보를 알고 있어. 어떤 배경 정보를 알고 있냐면 어떠한 고체 물질들의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여기가 뭐 10도, 20도, 여기가 뭐 30도, 40도, 50도, 60도, 뭐 70도, 80도, 90도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가 있어. 또 어떤 아이는 용매 온도가 높든 용매 온도가 낮든 큰 상관이 없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아이도 있어. 별로 차이가 안 나. 뭐 약간 미세하게 0.1g, 뭐 0.2g, 0.5g씩만 온도가 높아지면 더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많아지는 이렇게. 그래서 고온의 경우에, 높은 온도의 경우에 이 둘을 다 어느 정도 섞어 물에다가, 그지? 섞었다가 자 얘를 온도를 낮추게 되면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의 물질들을 온도를 높여서 높은 용액의 온도에다 높였다가 온도를 낮추게 되면 그 차이가 나는 것만큼이 섭출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결정이야. 예를 들어서 정말 얘가 많이 나온 게 붕산과 염화나트륨. 오케이? 붕산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이렇게 커. 오케이? 그래서 뭐 60도씨에서 뭐 40g까지 녹을 수 있다가, 그지? 여기 지금 40이라는 수치는 용매 100g의 그 용질인 붕산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양 60도씨 온도에서. 맞죠? 근데 20도씨 온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섞일 수가 있는 5g만. 오케이? 근데 염화나트륨은 자 20도씨랑 50도씨, 60도씨일 때 큰 차이가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뭐 붕산하고 염화나트륨을 뭐 35g씩을, 그지? 60도씨 온도에서 다 녹였다. 녹여주었다. 오케이? 자, 붕산과 염화나트륨 각각을 35g을, 너도 35g, 너도 35g 각각을 얼마? 60도씨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다 녹여주었어. 그지? 다 섞였겠지? 왜냐면 지금 현재 염화나트륨이 여기 수치가 안 나와있지만 여기가 지금 이쪽이 얘네가 뭐 36, 그지? 여기가 뭐 35 이렇게 라고 하자. 큰 차이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온도를 이제 60도씨 온도에서 내가 넣어줬던 35g이 붕산은 40g까지 녹일 수가 있는데 35g을 넣어줬으니까 다 녹았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염화나트륨도 60도씨 온도에서 35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36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35g 넣어줬으니까 다 녹았겠지. 얘를 온도를 다운을 시켰다고. 몇 도로? 온도를 20도씨로. 그쵸? 20도씨 온도에서는 자 봐봐, 20도씨 온도에서 붕산은 얼마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 5g. 그치? 근데 염화나트륨 몇 g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35g. 그치? 근데 35g을 녹여준 상태니까
여전히 계속 걔가 투명한 상태로 녹아있는 포화 상태의 용액의 상태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석출되는 양이 없겠지. 누구는? 염화나트륨. 돼요? 듣고 있어요? 네. 민준이 오빠 듣고 있어요? 자, 높은 온도에서든 낮은 온도에서든 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아이는 내가 넣어준 35g의 양이 석출되지 않는 양이야.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그만큼까지 다 녹아있는 상태인 거니까 염화나트륨은. 그쵸? 근데 고온의 온도에서 붕산은 40g까지 녹일 수가 있었는데 녹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넣어준 게 35g이니까 이 35는 고온의 상태에서 투명하게 잘 녹아 있었어. 근데 온도를 그냥 그 수용액, 혼합 수용액을 그대로 온도를 다운을 시켰더니 낮췄더니 언제 온도에서? 20도씨의 온도 구간에서 오케이? 20도씨의 온도 구간에서 붕산은 얼마까지만 녹아 있을 수 있어? 5g까지. 그지? 처음에 넣어줬던 게 얼마였는데? 35g이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 35g의 붕산의 값이 얘가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35에서 5g을 뺀 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이 나는 5g까지만 녹아있을 수 있겠어. 더 이상 못 녹아 있겠어. 투명하게 건더기가 돼서 폭발돼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을 석출에 의해서 얻어내는 것이 재결정이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 10번, 11번 두 개 완성해줘봐. 그리하여서 지금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거듭과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온도에 따라서 고온일 때는 어떤 아이는 되게 많이 녹다가 저온일 때는 조금만 녹아 들어가는 그런 아이랑 용해도 차이가 고온과 저온에서 별 차이가 없는 그 두 개의 용질이 섞였을 경우에 그죠? 반반한 놈,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은 두 가지의 성질이 서로 다른 용해도의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였을 경우 고온에서 녹였다가 저온으로 온도를 다운시키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아이가 낮은 온도에서 조금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만큼 걸러져서 나오더라. 그게 석출, 다른 말로 석출되는 양을 계산하라라고 하면 석출량을 빼주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게 재결정, 그리고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께 문제를 미리 풀어보라고 했던 것처럼 10번의 OX표로 용해도 차이가 됐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름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맞죠? 두 번째, 드라이 클리닝으로 기름때를 제거할 때 추출을 이용하더라. 그것도 맞죠? 왜? 특정한 어떤 기름 성분만 내가 처리해준 용매에 의해서 녹여서 제거시키는 거고 옷에는 색감은 빠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은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인 다음에 냉각을 하게 되면 염화나트륨이 석출되었는데 이건 정보를 잘 몰랐을 수 있겠지만 염화나트륨이 항상 거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아입니다. 아까 예시를 제가 붕산과 뭐로 들었는데 염화나트륨으로 들긴 했지만 얘네도 예시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얘는 차이가 많이 나고 얘는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또한 누구도 붕산과 염화나트륨도 예시로 많이 나오는 편이야. 붕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염화나트륨 차이가 안 나는 편이야. 그렇죠? 그래서 고온에서는 붕산을 많이 녹았는데 저온에서는 석출되는 양이 작기 때문에 석출될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질산칼륨하고 염화나트륨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또는 붕산 대신에 질산칼륨을 예시를 들어서 용해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좀 나오는 편이긴 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보자. 주로 염화나트륨이 석출되어 나온다. 누가 석출돼요? 나와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석출되는 게 아니라 질산칼륨이 석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건 X.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온난물을 분리할 때 거름을 이용한다. 방법의 이름 뭐였다? 재결정. 석출이니까. 재결정. 거름은 용해도 차,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 거름은. 자, 그러면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지금 걸러주고 있는데 물이 지금 소금과 나프탈린 섞여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용매를 처리해서 물을 그럼 소금 물이 돼. 나프탈린은 안 녹아. 그래서 거름종이 위에 남는 게 나프탈린. 맞죠? 그리고 쭉 여과돼서 쭉 필터로 나온 게 지금 뭐가 될 거야? 소금 물일 거야. 그래서 에탄올이 만약 용매가 되면 반대로 거름종이 위에 남는 건 에탄올은 나프탈린을 녹여. 소금은 안 녹아. 거름종이 위에 남는 건 소금. 그래서 어떤 아이를 용매로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더라.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라스트. 드디어 여러분 시험 범위 맨 끝부분 186쪽의 아래에 크로마토그래피를 설명할게요. 방금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 물질의 양이 많을 때 그들을 각각 분리해내는 방법이었다면 조금 혼합된 혼합물의 양이, 그러니까 샘플의 양, 내가 얘네가 뭐하고 뭐가 섞여 있는지를 구분하고 싶은데 그 섞여 있는 샘플의 양이 되게 희소하고 적어. 아주 사소해. 아주 사소한 작은 양이더라도 그 섞여져 있는 혼합물 각각에 의해서 분리를 해낼 때 사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혹시 여러분 도핑 테스트라고 들어봤어요? 그 운동선수들이 먹지 않아야 돼. 뭐 이렇게 근육 강장제나 근육 보조제 같은 걸 먹게 되면, 특히나 이제 남성인데 테스토스테론 같은 그런 호르몬 제제를 많이 먹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근육이 발달된 정도가 달라. 확실히 이제 남성 테스토스테론이 함량이 높기 때문에 지방 저장한 비율보다는 이렇게 그 근육이 만들어지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편이긴 해.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있긴 있지만 발달의 정도가 좀 미비하긴 하잖아. 꾸준히 정수해서 계속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주는 건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 먹지 않아야 될 어떤 그런 약물을 먹었을 경우 그 운동선수들의 소변이랄지 운동선수들의 혈액이나 운동선수의 어떤 모근의 일부로부터 그 특정 아주 적은 소량 성분을 특정 용매에다가 전개를 시켜봐. 그래서 그 전개되어서 특정 위치만큼의 어떤 아이가 딱 올라가져 있다라고 하면 그 약물을 먹은 거야, 이 사람이. 그 약물이 모근 속에도 남아있다, 아니면 소변에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걸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 특징, 장점 뭐냐면 굉장히 분리하고자 할, 확인하고자 할 혼합물의 양이 작더라도, 혼합물의 양이 적어도 그 섞여져 있는 얘를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어. 민감하게, 아주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게 크로마토그래피야. 자, 그래서 혼합물의 양이 매우 적더라도 분리할 수 있고, 성질이 비슷한 혼합물도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방법도 매우 간단한 편이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분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서는 결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오른쪽에 보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그림에 나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걸 마치 역시 수행평가나 아니면 실험평가처럼 과학 동아리에서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상이 있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 필통하고 여자애들 필통이 많이 다르죠. 봐보면 남자애들은 야, 연필 하나, 그다음에 매너가 좋으면 그래도 삼색 볼펜, 형광펜까지 있으면 얘는 진짜 공부 좀 하는 애들이야. 근데 이제 안 갖고 다니는 애들이 많잖아. 선생님 오늘 필통이 없네요. 학원 거 빌려서 쓰거나 학원 거 빌려서 지우개 하고 다니는 맨몸만 오고 다니는 애들 진짜 많아.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은 좀 덜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아트박스 최정의 요원, 다이소 최정의 요원. 그래서 막 깔별로 이 하늘이 이 하늘색하고 다르다고 막 서로 다른 파스텔톤의 아주 다양한 색깔들 갖고 다니잖아.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나도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컬러를 되게 많이 좋아해서 수집해서 막 녹색인데 얘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의 녹색, 얘는 또 어떤 다른 느낌의 검은색과 가까운 녹색 막 이렇게 색깔이 서로 다를 때 궁금한 거야. 이 색깔을 갖고 있긴 한데 이 색깔에 어떠한 색깔, 기본 베이스에 어떤 색깔이 서로 섞여서 이런 색깔을 내게 된 건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색깔이 핑크는 핑크인데 얘가 약간 핫핑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애야. 근데 여기 안에 흰색하고 아니면 빨간색이 섞여가지고 그런 건가 궁금해서 그 핑크색 그 사인펜들을 내가 확인하고자 싶은 그 물질의 고정상, 많이 쓰는 게 분필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종이, 분필이나 종이에다가 계속 점점점점을 찍는 거야. 전개를 시키고자 하는 샘플의 위치, 그러니까 어떤 용매에 녹아서 얘가 이동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되게 알아내고자 하는 혼합물로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얘를 이 시작점에다가 계속 점점점 아주 작은 양이지만 몇 번씩을 찍어줘. 그리고 얘를 전개액이 깔려져 있는 용액에다가 붕 띄어서 거치를 해. 오케이? 근데 이 시작 지점이 완전히 뽕당 담기면 안 돼. 약간 이 용매가, 이 전개시키고자 하는 전개액 용매가 얘도 이 종이나 분필에 흡수되어서 쭉 빨아 올라가면서 이 안에 섞여져 있는 핫핑크의 사인펜에 섞여져 있는 서로 다른 혼합물, 각각의 순물질들이 있겠지? 그들을 어느 정도에 더 붙어 있을지 아니면 더 올라가려고 할지 그 정도에 따라서 얘를 분리시켜 주는 거야.
용매에 녹아서 이 특정 용매에 녹아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다면 그들마다 그 용매 말고 그 뒤쪽에 존재하는 고정상에 더 부착되려고 할 건지 아니면 그 용매에 녹아서 이동하려고 할 건지의 그 정도의 차이에 이동하려고 하는 능력이 더 높은 애는 여기서부터 쭉 위에까지 올라가서 위지점에서 점이 찍힐 거고 그 용매에 섞여서 이동하려고 하는 정도보다 그 부착되려고 하는 그 부착상에 더 붙어있으려고 하는 힘이 더 크면 거기 아래쪽에 그죠? 여전히 아래쪽에 붙어있을 거 이해돼요? 그래서 두 개의 점이 만약 찍혀서 있었다 뭐 여기 이쪽에 약간 흰색 계열 여기 위쪽에 약간 빨간색 계열 이렇게 섞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여기 위치 이동한 위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핫핑크 하나의 색깔로 보이긴 하지만 두 개의 순물질이 섞여져서 얘의 색깔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점이 두 개가 섞여 있다면 두 개의 물질이 섞여져 있는 얘는 혼합물. 그죠? 또 다른 색깔들을 또 다른 고정학에다가 전개를 시켜봤을 때 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런 물질과 이런 물질과 이런 물질 세 종류의 순물질이 섞여져서 고유한 색깔을 나게 된 거야. 돼요? 그리고 이때 사용해준 용매는 주로 뭐 톨루엔 같은 유기용매를 많이 사용해줘. 얘를 흡수를 시켜서 녹여가지고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전기 시작 지점이 여기에 딱 잠겨있으면 안 돼. 언제부터가 시작이고 얘를 흡수시켜서 이동시켜갔겠구나라고 하는 걸 가늠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맨 끝부분 끝에까지 끝나게 흡수될 정도로 흡수되는 정도가 그림으로 보일 거잖아. 우리 뭐 종이나 아니면 휴지나 이런 게 물이 흡수되어 가는 길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얘가 여기 끝나는 끝 지점까지 흡수되도록 해야 하면 안 돼. 딱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어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전개액이 올라갔었고 그걸 계산해내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끝지점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하면 그만 그 실험을 마무리해야 된다. 밑에까지 받을 때까지 할 게 아니라 또한 나머지 톨루엔과 같은 그 물질들이 발향되어서 바깥으로 막 연소가 돼서 날아가고 휘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은 항상 닫고 시작했고 여기 이 지점까지 이 전개액이 약간 적셔져서 올라가면 그만 스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한 위치상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작점인데 시작점에서부터 전개가 쭉 올라가겠죠. 여기랑 여기까지. 그죠? 또 다른 형태의 색깔이 섞여져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그 거리만큼이 똑같다면 똑같은 물질이 섞여 있을 거야. A, B, C 이렇게 했을 때 A가 올라간 지점하고 C가 올라간 지점이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A가 올라간 지점하고 D가 올라간 지점의 길이랑 똑같다면 그럼 동일한 물질인 거라고 볼 수 있어. 되겠어요? 오케이? 전개도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전개된 그 전개율이 동일하면 용매도 동일하대. 용매가 동일할 때 전개율이 동일하면 같은 물질이 섞였다. 같은 물질이 존재하는 거다. 됐죠? 자, 그럼 오른쪽 12번하고 13번 한번 답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12번 크로마토그래피 하는 점에서 OX 실험 방법이 간단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니다. 다른 실험보다 상대적으로 되게 작더라. X 혼합물 양이 매우 적어도 분리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 크로마토그래피 결과 여러 점이 나타나면 순물질이다. 아니다. 여러 개 각각의 물질이 섞인 혼합물이다. X. 자,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를 사용할 때도 쓴다. 맞다. 자, 나뭇잎의 색소, 시금치를 막 갈아가지고 시금치 잎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 A, 엽록소 B, 엽록소 C, 엽록소 D 여러 종류의 엽록소들을 이렇게 전개해서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아래쪽 13번 A 물질은 전개된 전개 지점에 물질이 똥똥똥 3개 B는 1개 C도 하나 D도 똥똥 2개 E는 1개 순물질은 B와 C와 E가 순물질일 것 같아. A는 적어도 3개가 섞였고 물질 D는 물질 어디에도 물질 D는 누구누구가 섞여있어. 지금 거의 D라고 하는 물질은 C가 가지고 있는 맨 윗지점 B가 가지고 있는 아래지점 둘 다를 갖고 있죠. D가. 그래서 B와 C가 섞여 있어서 만들어진 물질이 D 물질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 물질 C는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물질 E보다 물질 C는 더 빨라서 맨 위쪽에 찍혀있는 거죠. 오케이. 자, 넘겨봐.
받아쓰기 시간이었을까? 아니겠죠. 내일은 혹시 오트를 못 챙겨오셨다면 이걸 챙겨오셔서 각자 시험 범위로 예상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개념 먼저 스스로 공부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오트까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195쪽까지가 숙제. 집에서 만약 오늘 거의 내용을 숙제를 해 오신다면 상관없겠지만 못 해 오셨다 그럼 내일이라도 갖고 오셔서 확인하시고요. 오투가 있으시면 가지고 오세요. 나는 동물과 에너지를 먼저 시험 공부를 시작할 거다 그러면 이미 여기는 다 풀어져 있잖아. 사프, 그지? 그러니까 동물과 에너지, 오투를 푸셔야 되니까 갖고 오셔서 두 책을 다 겸하셔서 이 두 권 다 여러분의 시험 범위가 다 끝내져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